자, 제 4장 표시에 관한 등기를 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제 4장이 표시의 등기예요. 그러니까 표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표시라고 써 있잖아. 결과적으로 이 표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 하는 거.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표시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표시의 등기라고 하는데 뭐 일명 이렇게 사실의 등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등기법 총론에서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등기는 그 기능에 따라서 그죠?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표제부에 하는 등기 특징 첫 번째. 표제부에 하는 등기의 특징은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 신청의 의무가 있고요. 두 번, 그 몇 월이나 해야 돼요? 1월 이내에 해야 되는 신청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단독 신청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독 신청이고요. 단독 신청이고 세 번째로는 먼저 뭐부터 정리하냐면 대장부터 정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고요. 다섯 번째로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 형식은 무엇이다?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등기필 정보라든지 인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제출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필 정보 제출하는 거 아니고 인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공부했어요. 내용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보자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등기 일단 빼고 기입등기는 보존, 설정, 이전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변경 등기가 있었고 경정 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멸실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렇게 자 변경 경정, 그 다음에 말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그 다음에 멸실 이렇게 돼요. 요게 내용에 따른 분류죠. 자,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말소는 무엇을 말소하는 것이다? 권리를 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소가 어떻게 됐을 때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라든지 회복 등기의 경우에는요. 말소와 회복의 경우에는 갑구와 어디 하는 것이다? 갑구와 을구에 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의 등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갑구와 을구에 하는 거니까 얘는 넓은 의미의 권리의 등기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의 등기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가면 되고요. 문제는 요겁니다. 변경과 경정 한번 볼게요. 자, 변경과 경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 기록에 대해서 등기 사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일부가 무엇을 했을 때 일부에 대해서 불일치가 됐을 때 이것을 무엇하는 거? 시정하는 거.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변경 또는 경정이라고 하죠. 이때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었을 때 이때 불일치의 원인이 후발적 불일치일 때는 무슨 등기를 하고? 변경 등기를 하고 이 불일치의 원인이 원시적 불일치일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경정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 기록, 등기 사항이라고 했죠. 이 등기 사항, 등기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무엇? 표제부.
표제부와 그 다음에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을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갑구하고 을고 하면 뭐가 떠올리라 그랬어요? 갑구하고 을고 하면 꼭 떠올라야 될 단어. 권리자 및 무엇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떠올라라 이겁니다. 권리자 하면 떠올라야 될 거. 권리자 하면 떠올라야 될 거.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전세금, 치료, 채권액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됐나요? 여기서 표제부는요. 표제부 하면 표제부는 2개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표제부에는 몇 개? 2개. 하나는 뭐야? 부동산의 표시. 그럼 부동산의 표시가 무엇 될 수 있어요? 부동산의 표시를 무엇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표시의 등기예요. 그리고 대지권. 이 대지권의 등기는 표제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지권의 무엇이다? 대지권의 변경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돼요? 경정을 붙이면 되고 여기다가 또 뭐를 붙이면 돼? 경정을 붙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시의 등기에는요. 지금 설명한 토지의 표시의 변경 등기.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 건물의 멸실, 토지의 멸실, 그다음에 쭉 넘겨서 양이 좀 내용이 많죠? 317페이지에 건물의 표시의 등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의 표시의 변경과 대지권의 변경과 건물의 멸실.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 또 멸실 등기 하나 더 들어가죠. 어디 갔어? 멸실 등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무엇을 나타내는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고요. 대지권의 변경은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하기 때문에 대지권 건물 쪽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하나씩 보게 되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잠깐 볼게요. 어디를 323페이지, 그러니까 311부터 323페이지까지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략적으로 12페이지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중복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면 뭐 한 2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얘부터 갑니다.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토지와 건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표시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건물의 표시는 뭘까요?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건물의 지목 면적이 아니라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죠.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건물의 내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통적인 것부터 볼게요. 자, 이러한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의 변경이 되면 일단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은 누가 하는 것이다? 신청은 누가 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신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 신청. 이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몇 월 이내에 신청을 한다? 1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즉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무조건 표제부의 어떠한 등기를 게을리했다. 토지든 건물이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1월 이내 신청을 하는데 먼저 뭐부터 정리한다?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요. 그래서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는 거고, 얘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권리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무엇을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실행이 되고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어떠한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권 말소 표시한다 그랬죠. 근데 말소 표시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권 이전하고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종전권을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표시에 대한 것은 무엇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원칙은 단독이죠. 단독인데 원칙은 단독 신청인데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입니다. 직권 등기에서 보시면 돼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무엇이 됐을 때 변경이 되면,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얘네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관청으로부터 지적 같은 경우는 요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 때?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를 받았을 때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면적에 우리가 증감을 가져올 수 있죠. 여기도 면적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어요? 증감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의 증감을 가져오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지적에서는 분할이라고 하지만 등기에서는 토지를 분필이라고 그래요. 분필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하필이 되면 면적이 늘어나죠. 우리 등기에서는 분필과 하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분필과 하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세 가지만 볼게요. 분할. 토지는 분할, 분필, 건물은 분할. 토지는 하필, 건물은 합병. 토지는 합병, 건물은 분할 합병.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보자고요. 자, 이제 교재 한번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어디를 펴보시냐면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총설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간 게 뭘까요?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표지부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응? 표지부가 이렇게 생겼잖아.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자, 의의는 변경등기 의의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의의는 이제 설명해드렸고, 멸실등기도 표지부에 한다라고 써져 있고,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표지부에 기록된 사항이므로 갑구와 을구의 기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권리의 등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얘네들은 이쪽은 무엇이다? 권리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 보시면 이렇게 토지의 표시의 변경, 토지의 표시 변경과 토지가 무엇이 된다? 멸실 등기가 있더라. 그럼 토지의 표시의 변경이란 무엇이다? 밑에 소재, 지번, 지목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면적의 증감. 자, 몇 월 이내 해야 된다? 1월 이내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대장을 먼저 무엇해라?
이 지적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을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될 것이고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뭐를 첨부해야 돼? 대장 첨부해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원칙은 단독인데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죠. 맨 밑에 줄에 2번에 써 있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니까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뭐가 써 있어요? 지적소관청의 불부합 통지에 의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불부합 통지를 받으면은 이런 겁니다. 불부합 통지를 받으면 등기관은 일단 기다려요. 1월 동안 기다렸다가 1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그 등기 명의인이 즉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 통지에 따라서 직권에 의해서 부동산을 표시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자, 설명해 드릴까요? 왜 해드렸는데 다. 지금 하는 내용은요. 지금 하는 내용은 복습. 생소하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등기부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여기가 소유자가 누구? A. 여기도 소유자 누구? A. 소유자는 어디서 먼저 바뀔까요? 등기에서 먼저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A에서 뭐로 바뀐다? 이렇게 B로 바뀌는 겁니다. 전 시간에 소유자가 소유권이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죠.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통지 받았죠. 그럼 A에서 B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A에서 B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면 이때 A에서 B로 변경을 해줍니다. 통지서의 토지의 표시와 대장상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면 바꿔줍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일치하게 되면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A에서 B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지적소관청에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합니다.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불부합 무엇이라 한다? 불부합 통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지를 받았죠.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와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도록 돼 있어요. 자, 실행 볼게요. 실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표제부에다가. 실행은 표제부에다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종전권 무엇한다? 종전권은 말소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교재가 좀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은 등기부에 보면 313페이지 보시면 토지에 분할해가지고 면적이 300에서 20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300이 다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300이 다. 정확하게 표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여기다가 뭐만 더 추가하면 돼요. 토지를 무엇하는 거? 토지를 분필하는 거하고 합필하는 거하고 합병을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토지를 분필하고 합필하고 합병했을 때도 몇 월이네? 1월 이내 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토지의 분필은 한 필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면적이 100이고 여기는 60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60이면 기존의 A 등기 기록 여기 A가 되고 얘가 B가 돼 버리면 A 등기 기록에서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무슨 등기를 하면 되고 변경 등기라고 새로운 등기 기록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기록을 무엇하면 돼요? 등기 기록을 개설하면 된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토지 합필은 분필의 반대죠. 토지 합필은 분필의 반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60이에요. 여기 A 토지 B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렇게 A 토지로 합쳐진다. 그럼 여기 면적이 얼마?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면적이 40에서 100으로 늘어났으니까 면적에 뭐를 가져온 거야? 증감을 가져온 거니까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등기 기록이 어떻게 돼? 얘는 등기 기록을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된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깁니다. 네,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 합필을 했을 때 합필에 무엇이 걸리면 안 돼요? 합필에 제한 사유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합필에 제한 사유에 걸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지적 쪽에서 요거는 지적에서 했으니까 지적에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를 했다? 합병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적은 토지를 합병한다라고 하지만 등기는 무엇을 한다? 합필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제한이니까 합필을 할 수 있느냐, 합필할 수 없느냐를 무엇해야 돼요? 합필할 수 있느냐, 합필할 수 없느냐를 무엇을 해야 된다?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 나옵니다. 합필 등기의 특례. 자, 일단은 교재 보시면은 315페이지 맨 밑에 표 한번 볼게요. 분필했을 때는 변경과 개설이 발생을 하고요. 합필일 때는 변경과 폐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개설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합필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뭐냐면 합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분필과 합필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거 폐쇄 등기로 설명해 드렸었는데 얘가 40이고 얘가 60이면은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얘가 60이 되고 얘가 60이라 하지 마. 여기가 70이 되고 여기가 3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무엇을 해서 이쪽을 분할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 얘는 면적이 40에서 얼마로? 40에서 70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얘는 무슨 등기? 이것은 변경 등기. 얘는 면적이 60에서 30으로 줄어들었네요. 면적 감소됐죠? 자, 이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변경 등기. 따라서 토지를 합병했을 경우에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요거 볼게요. 합필 등기의 특례. 이 합필 등기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칙은 합필을 안 해주는 건데 예외적으로 합필을 허용하겠다. 이게 바로 특례 규정이에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공간정보관리법 이 공간정보관리법을 이제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뭐라고 해요? 공간정보관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쳤을 때는 하나로 합치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죠. 합병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건이 뭐냐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합병의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합병을 마친 다음에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우리는 무엇을 신청을 해야 돼요? 1월 이내에 합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1월 이내에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데 조건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요 사이에 하필에 무엇이 있었다? 하필에 제한 사유에 걸리더라 이겁니다. 즉 하필에 제한 사유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그리고 어떤 한 필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A이어서 소유자가 A고 소유자가 A여서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부상에서 A였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B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소유자가 지금 다르잖아. 그러면 합병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에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합쳐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저당권이 등기된 거야. 오늘 한 필지에. 그러면 역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1필지 일부에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합병은 안 되는데 조건이 여기서는 합병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한 필지에 저당권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은 지분에 등기 가능하죠? 지분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해주겠다. 이게 특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유역지죠. 유역지하고 이 토지 합칠 수 있어 없어? 뭐 없죠. 왜? 역시 유역지는 1필지 일부에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합쳐줄 것이냐. 이 토지를 전부를 무엇으로 하는? 전부를 요역지로 하는 하필 등기를 할 때는 예외적으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거 기억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병을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어떠한 하필의 제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에서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을 통해서 합병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대신에 이해관계는 있을 때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토지의 표시의 변경 등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멸실 등기 볼까요? 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책에는 이제 우리 기본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등기 기록도 예제로 되어 있고. 근데 보시면 제가 지금 칠판을 쭉 크게 썼지만 결과적으로 12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A4 용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 불과 1페이지, 많게는 2페이지 안쪽으로 우리가 12페이지 정도 내용을 다 모두 무엇할 수 있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지금 이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좀 인내가 좀 필요해요. 처음에는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데 좀 지나서 이거구나. 그러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오히려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 물론 12개를 다 맞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은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근데 한 70에서 75점 정도 우리가 점수를 획득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럴 겁니다. 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여기서 무엇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토지가 멸실이 될 수 있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져요. 건물은 멸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존재 건물도 있을 수 있더라.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존재 건물.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몇 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부존재 건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가 아니라 무엇이다? 1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와 같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의 소유자는 A고 토지 소유자는 B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건물이 무엇이 됐다? 몇 실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몇 월 이내? 건물의 소유자는 1월 이내에 무엇을 해야 돼요? 몇 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대위 신청해서 설명해 드렸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몇 실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소리는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몇 실 등기는 지금 표제부에다 하는 등기라고 했죠.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해야 될 신청의 의무가 있고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첨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주등기로 하고 종족과다 말소 표시하는 거예요. 자, 멸실 등기의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부가 무엇이 돼야 돼요? 전부가 멸실이 돼야 되잖아. 근데 전부가 아니라 뭐가 되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이 되면 면적이 줄어들잖아.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단독 신청이고 신청의 의무가 있고 이번에 대장 들어가고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멸실됐으니까 등기 기록을 무엇 해야 돼요? 등기 기록을 무엇을 해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멸실한 건물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 이 부분이 멸실이 되면은 요것만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만 걷어내면 되는 거지 전체를 다 폐쇄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실행 보면 폐쇄하라 나오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로 갑니다. 그럼 이제 토지 끝난 거예요. 건물은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내용 중에 토지를 전부 다 뭐로 바꾸면 돼요? 건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317페이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총설해가지고요. 표시번호, 접수, 연월일, 소재 지번, 건물. 자, 건물에 여기에 내역도 있지만 건물 번호도 있을 경우에는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는 건물 번호도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은 한 필지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 동이 있으면 건물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소재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도면에 번호를 써주도록 되어 있고요. 종류에는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에 변경 등기와 무엇이 있다? 대지권에 무엇이 있다? 변경 등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고요. 멸실 등기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폐쇄한다라고 써있죠. 다음 페이지. 자, 건물의 표시를 봅니다. 여기에 건물의 표시는요 똑같아요. 신청은 누가 하고?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몇 월 이내? 1월 이내.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고 이해관계 넣고 주등기로 하고 종전 표시는 말소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분합은 요거예요. 분할, 합병, 분할 합병인데 건물의 분할은 똑같아요. 토지에 무엇하고 분할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얘가 갑건물이에요. 갑의 소유예요. 이 갑건물을 이게 부속 건물이거든요. 각 건물의 부속 건물을 분할해서 을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 얘는 부속 건물이 뛰쳐나갔으니까 변경 등기하면 되고 얘는 새롭게 부속 건물이 을의 건물이 됐으니까 등기 기록을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합병은 뭐냐면 합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갑건물이고 을건물인데 을건물을 갑건물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건물에서는 갑건물의 부속 건물로 하는 거니까 부속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변경하면 되는 거고 을은 폐쇄시키는 거죠. 문제는 요겁니다.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갑을 이렇게 돼요. 갑 건물의 부속 건물을 분할해 가지고요. 갑 건물의 부속 건물을 분할해 가지고 을 건물로 하는 겁니다. 을 건물의 부속 건물로 하는 겁니다. 부속 건물 띄어나갔죠. 그게 변경 듣기 하면 되고, 없었던 부속 건물이 하나 들어왔죠. 그러니까 변경 듣기 하는 거니까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320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건물의 분합에 따른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분할할 때는 개설이 발생할 것이고, 합병을 했을 때는 폐쇄가 발생할 것이고, 분할하고 합병했을 경우에는 개설도 폐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대지권의 변경. 대지권의 변경 듣기는 대지권이 발생하고 대지권의 발생과 대지권의 변경과 소멸, 이때 하는 거거든요. 발생, 변경, 소멸이 있을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대지권의 무엇이다? 변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지권의 변경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 대지권의 어떤 변경 등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 신청이에요. 누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고요. 몇 월이나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몇 월이나 해야 된다? 1월 이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 절차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변경과 경정은 어떠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이나 분필 등으로 어떠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신청의 의무 몇 월 이내 해야 된다? 1월 이내 해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2번에 보시면 변경이나 소멸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해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실행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깁니다. 건물의 멸실이라고 써있죠. 자, 건물의 멸실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답니다. 건물이 멸실이 될 수 있고 부존재 건물. 멸실됐을 때는 1월 이내고 부존재는 지체 없이고 1월 이내 하지 않으면 대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멸실 등기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주등기가 되고 기존의 것은 말소 표시를 한다. 그리고 멸실 등기하면 폐쇄하는 거죠. 자, 323페이지에 멸실 등기의 실행을 한번 봅니다.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폐쇄한다라고 써 있죠. 근데 3번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이거 써 있잖아. 멸실한 건물이 한동 건물을 무엇한 것일 때는, 구분한 것일 때는 요것만 표지부 갖고 을구만 띄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폐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관계의 통지 한번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할 때는 그 명의인에게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되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건물 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표시의 등기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경정자만 붙이라고 그랬죠. 경정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32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경정 등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경정 등기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